얼마 전 평양연옥에서는 제6차 광명성졸 요리기술 경연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경연에서는 매 단위들에서 지종요리 3가지와 선택요리 2가지를 만들어서 심사장과 전시회장에 내놓게 되어 있어 한 단위에서 각각 5명의 요리사들이 참가가 있었습니다. 지종요리로는 돼지갈비찜과 메기탕, 푸처볶음이었습니다. 선택요리 경연에 참가하는 요리사들은 고기 요리와 물고기 요리 가운데서 자신 있는 요리를 자체로 선정해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종 요리인 돼지갈비찜을 만드는 요리사들을 살펴보느라니 같은 음식감으로 똑같은 요리를 만들고 있었지만 요리사들마다 가공 방법이 서로 달랐습니다. 돼지갈비를 먼저 물에 삶아내는 요리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요리사는 갈비의 곤면을 기름에 구워내기도 하고 또 잘 손질한 돼지갈비를 후추, 마늘, 파, 생강 등으로 조미했다가 열가공에 들어가는 요리사도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완성된 요리들이 요리 심사장과 요리 전시회장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요리 심사장에서 엄격하면서도 공정한 심사로 유념이 없는 심사원들의 모습도 화면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 우리는 요리 전시회장을 찾았습니다. 전시된 요리들 하나하나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고 구미를 한껏 돋궈주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의 기쁨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요리는 과학이며 예술인 것처럼 같은 재료를 가공해도 과학성과 예술성이 잘 조화되어야 그 맛과 영양가가 최대로 발휘될 수 있고 사람들의 구미를 한껏 끌어당기게 된다는 것을 실감있게 보여주고 있는 전시대들이었습니다. 아, 보는 내내 침이 고여서 혼났어요. 지금 한창 좀 배고플 때인데 네. 사실 지난해 우리나라가 국방 열풍이 아주 대세였습니다. 그럼요. 셰프가 이제 네. 뭐 1등 신랑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북한에서 이 요리사가 인기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 뭐 여기 요즘에 여생남 뭐 이런 문구가 상당히 많이 뜨잖아요. 신조 많이 아시네요. 그런데 그 북한에는 남자 요리사가 생각보다 적어요. 네. 생각보다 적고 주로 여성 요리사가 많은데 그 요리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 그 특히 그 가정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과거에는 북한의 음식 문화 자체가 다 그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랬는데 요즘에 지금 그 음식 문화가 점점 식당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식당을 업을 하게 되면 그 경제적으로도 네. 돈을, 그러니까 요리사만 잘 만나면 그 식당이 번성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아주 큰 효과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뭐 어디 소속되는 요리사라고 그러면 솔직히 북한이 다 풍족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하다못해 끝날 때 먹을거리라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직업. 예, 그리고 최소한 식당에서 일하면 굶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게 가장 예, 큰 가장 이유죠. 큰 이유. 실질적인 예. 이유네요. 그럼요. 그리고 또 특히 평양에 있는 요리사다. 그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평양은 모든 식당이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예. 다 예비표가 있습니다. 순번표 같은 그렇죠. 거네요. 순번표. 예. 근데 그게 예비표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 식당에 들어가 있으면 예비표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어미간국수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예비표를 얻기 위한 전투입니다, 거의. 그런데 요리사를 하게 되면 그 예비표를 쥐고 내가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렇군요. 그런 약간 특전을 좀 누릴 수 있으니까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우리와는 뭐 전혀 다른 이유인데요. 그럼요, 네. 이렇게 북한에서만 좀 볼 수 있는 특이한 이색 직업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죠.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나는 게 북한에는 김일성화, 김종이라라는 꽃이 있어요. 아, 네. 예. 제가 본 적은 없겠죠. 예. 아, 여기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가다가 뭐 꽃집 같은 데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거기 이름은 분명히 그 이름은 아니죠. 예, 예. 그 꽃을 관리하는 직업이 따로 있어요, 북한에는. 김일성화 관리원, 김정일화 관리원 예. 이렇게 따로 명칭이 있는 특이한 직업의 여성들이 있죠. 그럼 이 꽃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직업이라는 게 뭐 잘 키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충실성의 빈도이고 그 예. 사람에게 지어진 직업의 특성인 거죠. 네. 여기 부연 설명 좀 더 한다면 네.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명칭이 들어갔어요.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그 이름만큼은 북한에서는 그 누구도 높이 올려야 되는 아주
신의 대명사입니다. 네. 근데 그 이름이 달린 꽃이니 이 꽃을 키우다가 죽였다. 그러면 김일성이가 죽은 거나 같은 겁니다. 북한에서는요.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법적 예, 그런 처벌을 가합니다. 그럼 김일성화, 김정일화를 관리하는 이 직업이라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는 한데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북한의 그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이 직업은 분명히 간부 직업은 아니고 노동자 직업으로 치지만은 조금 몸이 이렇게 육체가 편안한 직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 탄광촌이나 다른 데서 일하는 농사도 것보다. 네, 농사도 안 짓고 그 고요한 화초의 그 온실 안에서 꽃만 관리하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뭐 책임 요하를 따지면은 상당히 막중한 직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따뜻할 때 시원한 데서 일하는 거고 예. 네. 네, 추울 때 더운 데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실이라는 게 항상 그 온도를 보장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또 그 부과되는 게 각급 당 조직들이 이 온실에 지원을 못하면 이 만약 경우 그 온실에서 지원을 못해가지고 예를 들어 비밀 반막이나 뭐 예. 이렇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온도라든지 그다음에 토양 그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보장하면 죽잖아요. 예. 그러면 가장 온실 관리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당 조직의 당 비서 그 책임자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온실 관리원에 대한 대우도 좋아지고 그 온실에 대한 후원 물자, 후원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출신 성분도 좀 좋고 예를 들어 약간 좀 초급당이나 어떤 당 조직에 약간 빽이 있는 네, 이런 아주 편안한 직업의 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처우가 좋다 보니까 뭐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겠어요. 아, 그럼요. 그거는 예. 적은 월급이지만 그럼요. 네, 근무 조건은 일단 좋은 걸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근무 조건 또 이 밖에 상당히 좋죠. 북한에 어떤 이색 직업들이 있을까요? 그 승강기 운전공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승강기 운전공. 네, 승강기 운전공. 여기로 뭐 엘리베이터 거리라고 해죠. 아, 예. 90년대 이전엔 저희도 있었습니다만. 아, 있었어요? 예. 예. 엘리베이터 걸 그러면 뭐 움직이면서 그냥 번호만 눌러주면 되는 그런 일인가요? 아, 그게 전용으로 예. 아예 엘리베이터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예. 아파트에 있습니다. 보통 산림 아파트예요. 네. 그러니까 오피스가 아니고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제가 몇 층에 올라간다고 말을 해야지 제가 누를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이 운전공들이 상당히 또 이게 이색적인 직업이기도 하지만 예. 약간 인기도 또 같이 있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북한에 정전이 자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동량이 다 한 20층 넘어와 있는 아파트 사람들은 김장할 때면 배출을 어떻게 나눕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걸들한테 그러니까 이 승강기 운전공들한테 미리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줘가지고 우리가 배출을 옮길 때 좀 잘 운행을 해달라. 아. 이 정도로 그 인기가 좋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걸 왜 승강기 운전공을 하냐. 쉽게 말하면 어찌 보면 북한의 어떤 통제 한 수단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 아파트에 어느 집에 누가 언제 누가 들어가냐. 감시의 감시의 한 수단이 수단이에요. 되기도 네, 하군요. 감시 한 수단으로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그 아파트 승강기 운전공이야말로 보위부 요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모든 아파트 사람들은 그 승강기 운전공이랑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네. 약간 그 미모한 어떤 그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전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일일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시 지역에 그 가로등 관리원이라고 있어요. 신호등 뭐 가로등 관리원이라고 하는데 뭐 전혀 뭐 군 쪽에 가면은 이거 가로등이 전혀 없고 그래도 도심이라고 하는 곳에만 가로등이 이렇게 어느 구간이 있는데 그게 여기처럼 자동화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사람이 그것을 일일이 켰다 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가로등들을요? 네네, 얼마가 오. 됐든, 뭐 적든 많든 걸 사람이 다 하는데, 오후 5시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켜고, 네. 또, 켜고, 또 오후 새벽 3시에 다시 이렇게 그걸 끄고. 끄는, 네, 그런 좀 북한만의 그것도 직업이죠. 네. 일일이 손으로 끄고 다니려면 정말 일이 장난이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웃긴데 그래도 그런 가로등이라도 있는 곳에는 조금 사는 게 좀 나은 거죠. 근데 그 직업을 하시는 분들은 걸어서 다니기가 거리가 상당히 머니까 네네. 자전거를 이용해서 한 1인당 150개 내지 200개 그 가로등을 관리를 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게 적절한 높이가 아니라 다 평상 사람의 손높이보다 높은 곳에 있으니까
키가 될수록 크신 분들이 그 직업을 하셔요. 신장도 조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서 함께했던 북한 이야기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시간은 생소한 북한말을 영상을 통해 쉽게 배워보는 코너, 보고 듣는 북한말 시간입니다. 오늘 배워볼 말은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 강자가 되고 뒤떨어지면 약자로 밀려나는 것이 오늘의 21세기요. 현 시대의 두뇌 대결에서 지면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자주권을 잃은 노예가 된단 말이오. 우리 수령님께서는 광복 직후 나라의 기술 인재들을 키우시기 위해 몸소 종합대학을 세워주시고 주체교육의 전당으로 빛내시려 한평생 노고를 다 바치시었소. 동무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이 아닌가. 좋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변명할 수 있어도 동무들만은 그럴 수 없어. 자기를 중학교 다음 단계의 교육을 받는다는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 난 그때 선생님의 목소리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 대한 피타는 호소를 절감했네. 그래서 일어섰지. 북한말 피타다. 피타다는 심정이나 염원이 몹시 절절하여 애타다라는 뜻을 뜻합니다. 다른 사용의 예로는 비행기를 놓칠 뻔했다며 그때 얼마나 피탔는지 몰라. 그럼 두 번째 말 알아볼까요? 시연님. 이거 어떻게 한다? 꼴꼴이 뻘이 나무에 걸렸구나. 내가 가서 내려줘야지. 안 돼. 넌 벨도 없구나. 쟤 혼자 가지고 놀던 뻘을 빼내려워줘. 그래도 혼자 애쓰는데 보고만 있으면 되니 우리가 도와줘야지. 역심쟁이는 한 살 나야 돼. 여기서 혼쌀은 어떤 뜻일까요? 혼쌀은 혼줄을 뜻하는 북한말입니다. 다른 사용의 예로는 은희는 왜 이렇게 주눅이 들었어? 방금 전에 선생님한테 혼쌀 났거든. 그럼 다음 단어 알아볼까요? 이거 정말 어떻게 한다? 그렇지. 나무잡이 명수 야옹이가 있지. 야! 안 돼. 도와줘야 해. 지금 안 되라니까. 나무잡이 명수. 이번 단어는 짐작이 되실 텐데요. 나무잡이 명수는 나무 타기 선수를 나타내는 북한말입니다. 이상 보고 듣는 북한말이었습니다. 네, 현재 남북한 모두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통일이 되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통일의 길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